이종국 감독님, 변옥세 배우님, 그리고 강시현 배우님 함께 해주셨는데 먼저 인사 말씀 한마디씩 나누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미지수 연출한 이동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미지수에서 지수 역을 맡은 배우 권입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미지수에서 우주 역을 맡은 배우 반시원입니다. 오늘 관객분들과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만나 뵙게 되셨으니까 최대한 많은 질문이나 감상들 나눠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제가 기본적인 질문들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감독님도 그렇고 배우님들도 이제 영화제 통해서 먼저 관객분들과 만나시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지만 감독님과 또 배우님들의 인연은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어떤 인연 통해서 이렇게 작품 함께 작업하시게 되셨는지 간략하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앞에 있나? 뭐 반시훈 배우 같은 경우는 저랑 한 6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고, 저 예전에 어떤 수업을 좀 나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수강하는 학생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때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 친구가 굉장히 순수하고 또 되게 솔직하고 되게 좋은 사람이어서 나중에 작품을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작품을 같이 하게 됐고, 입세 배우 같은 경우는 단편, 그게 중편이죠. 할머니의 외출. 네. 서독지에서 그 영화를 보고 너무 뭔가 되게 느낌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팅을 한번 했었고, 그게 인연으로 어떤 단편 영화 프로젝트를 같이 하나 했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오디션을 봤는데 거기에 한번 신청을 해봐라 해서 만장일치로 그 오디션이 그 지수 역할이 돼서 너무나 제가 감사하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배우님들은 처음 이제 오디션 통해서 이렇게 작품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작품에 대한 인상이 어떠셨나요? 일단은 오디션 볼 때 짧은 대본을 받았을 때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대본 전체를 너무 보고 싶었고, 처음에 이제 연락 주셔서 같이 지수로 하게 됐다고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대본 전체를 봤을 때는 너무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막 깔깔깔 웃으면서 보고, 중간중간 유머가, 저는 그런 유머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웃으면서 보고, 또 뒷부분에서는 또 눈물이 줄줄줄 그렇게 되게 푹 빠져서 읽고 되게 설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시현 배우님은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오디션을 보지 않았고요. 네, 오디션을 안 보고 감독님께서 글을 쓰시는데 제가 문득문득 떠올랐다고 그래서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작품이죠. 그렇게 느껴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감독님의 작품을 이때까지 봐왔던 관객 중에 한 사람으로서 데뷔작부터 팡파레까지는 조금 더 이제 죽음의 항상이라든지 관계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극단으로까지 치닫는 그런 것들이 보였었는데, 사실 미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죽음 이후의 삶을 그리고 있고 상실감이나 그리움의 정서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점에서 사실 좀 소비작들과는 좀 다른 흐름들도 나타난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는 이런 변화 같은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편인가요? 아니면 뭐 시나리오 작업하시면서 이제 좀 계획적으로 뭐 이전과는 좀 다른 작품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좀 하셨을까요? 네. 저는 그걸 계획하기는 되게 어려운 일이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느꼈던 것들, 그 자극들, 그런 사람들로 이런 영화를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게 그 사람들에 대한 공포였다면 되게 공포적인 이야기였을 거고, 제가 느꼈던 게 위로를 해주고 싶다면 그 사람이, 그러면 위로에 대한 영화이지 않을까, 미지수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이 시나리오를 처음 떠올리고 좀 구체화해 나가시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몇 년 전에 갑자기 뭐라지, 이별과 뭐 떠나보내야 되는 사람, 뭐 그런 상황들이 갑자기 좀 많았어요. 그러면서 좀 상실감을 느끼게 됐고, 이게 어떤 감정이지? 라는 생각으로 뭔가 좀 정리를 해보다가, 이게 그냥 내 생각에서 끝낼 게 아니라 좀 확장해서 상실감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 다음 영화로 한번 해볼까? 제가 왜냐면 지금 가장 현 시점에서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큰 부재가 상실이었고 위로를 받고 싶고, 이 두 가지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죠. 네. 그래서 사실 영화를 다 보신 상황에서는 그런 상실감에 의해서 오는 어떤 심리적인 기제가 사실 이 영화 안에서의 어떤 약간 허구적인 장치들이라든지 초반부에서 약간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소로 이제 장치들로 많이 사용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배우님들께서는 사실 시나리오상으로 처음 이제 두 인물을 보셨을 때 아무래도 이제 영화를 전체를 다 보기 전까지는 시작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두 캐릭터가 이제 하는 행동들이 사실 조금 비상식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뭔가 살인을 저지르는 상황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때 관객분들이 이 캐릭터들에 대한 첫인상이 어떻게 좀 비춰졌으면 좋겠다 하고 연기를 하셨을까요? 좀 맞아요. 비현실적인 상황들이 나오는데 지수 입장에서는 너무 현실적으로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연기할 땐 이게 뭐 이거는 뭐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까지는 아니었고, 왜냐면 현실적으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 비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는 건 이 사람이고 저는 현실적으로 해결하려고 되게 지수는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관객분들이 좀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작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리얼리티에 가까운 이제 이런 생활 연기라든지 영화 안에서의 공간 배경 같은 경우도 저는 되게 치킨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제 생활감이 묻어나는 어떤 소품들도 그대로 있고, 그런 리얼리티가 있는 반면에 또 약간의 SF적인 요소들이나 또 환영에 가까운 장치들이 이렇게 함께 충돌하는 그 지점이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 반시영 위원님께서도 처음에 이제 이 캐릭터 연구하시면서 좀 어떻게 보여드려야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근데 영화가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되게 정신없어가지고 그 관객분들이 좀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는 이걸 멜로라고 받아들이기보다 좀 더 약간 좀 펑키하고 스릴러적인 그런 요소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질문이
질문. 뭔가 굉장히 갑작스럽게 뭔가 살인을 저지르거나 네. 뭔가 살인을 저지르고도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좀 개성 있는 캐릭터로 관객분들과 처음 이제 마주하게 되는데 사실 그게 마냥 공포스럽다거나 뭔가 비호감에 가깝다기보다는 오히려 뭔가 약간 좀 측은한 면도 있고 나중에는 좀 배우님이 등장하시기만 해도 뭔가 애틋한 감정 같은 것들을 좀 불러일으키는데 캐릭터를 좀 어떻게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그 미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미워할래요? 미워할 수 없는 사람들.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저도 원래 약간 그런 사람이라도 있어요. 아무도 저 미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솔직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인물로서.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그러면 관객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제가 또 중간에 질문을 할 수 있으면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안녕하세요. 영화 좀 약간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러면서 보다가 나중에는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저는 영화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재밌게 봤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되게 우주랑 지수가 뭐 좀 충격적인 상황,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에 마주하는 거잖아요. 지수 입장에서는 우주가 갑자기 사람을 죽여서 자기 집에 데려온 건데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지수가 생각보다 침착했다. 이렇게 느꼈는데 대체 보다가 그럼 저 둘은 6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길래 저 상황에서 이런 침착함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우주가 저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면서 뭐 사이코패스야? 이렇게 물으면서도 계속 같이 동조를 하잖아요. 대체 저 둘의 6년에는 뭐가 있는 거지? 이게 좀 궁금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감독님 먼저 그러면 캐릭터들의 과거는 사실은 좀 생략이 된 편인데 그렇게 의도하신 이유를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또 궁금함이 생길 수 있겠네요, 정말. 네.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둘이 역사를 만들었어요. 거의 2달 전부터 리허설을 하면서 왜 어떻게 연애를 했고 어떻게 만났고 그걸 했어요. 근데 그게 이 영화에 반영이 되진 않아요. 왜냐면 이들이 연기를 할 때 그걸 갖고 있는 것뿐이지. 이 영화에서 그게 반영되지 않았던 이유는 지수가 생각하는 우주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본인이 느끼는 공포가 투사가 된 거거든요. 지수는 이 인물이 실제로 내 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미 죽은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계속 나타나는 이걸 떨쳐내고 싶은 이 불안감과 공포가 이 사람이 되게 불온정한 존재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거에 좀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전에 연애 이야기가 생략이 됐죠. 생략이라기보다 없죠. 만약에 더 친절했다면 플래시백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죠. 갑자기 둘이서 뭐 한때 연애할 때 좋았던 그거는 그래서 제가 엔딩에 넣어놨거든요. 엔딩에 나왔던 그 모습들이 실제로 연애할 때 이들의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답변이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관객분 계실까요? 네. 저기 계신 관객분. 예, 영화를 한 2번 정도 봤거든요. 근데 이제 볼 때마다 느낌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등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촬영 장소가 어디인지 궁금하고 이건 영화하고는 좀 별개 근데 질문일 수도 있는데 배우님들이나 감독님이 삶 속에서 미지수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산은 관악산입니다. 네, 제가 자주 올라가는 등산 코스고요. 삶 속에서 미지수요? 그냥 저의 삶이 그냥 지금 미지수인 것 같아요. 제가 영화를 하는 자체가 미지수예요. 다음 영화에 대한 것도 미지수고 내가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도 미지수고
그래서 제가 또 영화에서 영화를 만들 때 느꼈던 그런 성실감 같은 거, 제목을 그렇게 지은 이유도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예, 거기 놓여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심경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저의 삶도 미지수인 것 같아요. 예. 어떤가요? 배우로 하는 것도 저도 미지수입니다. 저는 그 산 속에서 제가 산을 막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높은 산을 힘들어 해가지고 잘 미끄러지거든요. 발을 잘 못 디뎌서. 근데 그 산이 그래서 조금 그냥 미지수인 부분이라기보단 산을 조금 낮은 산을 좋아하고 낮은 산도 무서워해요 조금. 제가 산을 저희 집 뒤 조그만한 동산 같은 곳을 왔다 갔다를 한때 좀 자주 했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저는 좀 그 산이 좀 그래서 좀 공포스러웠어요. 네. 이 답변이 미지수. 미지수 지금 미지수예요. 제가 그 로케이션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와서 감독님께서 이번 작품은 의도적으로 콘티를 또 없이 촬영을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이 콘티 없이 하게 되면 좀 더 즉흥적인 지점들 좀 더 추구를 하시게 될 텐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시도를 하셨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 개인 욕심이 있었어요. 좀 더 다른 부분의 시도와 성장을 하고 싶다는 개인 욕망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영화를 미지수 전에 4편을 만들었는데 정말 애니메이션처럼 콘티대로 찍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배우들이 사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배우들이 좀 갇히는 게 있어요. 예, 뭐 전체적으로. 근데 미지수라는 시나리오를 쓰는데 그때 제 심경도 그랬고 뭔가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 아, 이 영화가 뭔가 갇혀지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배우들을 만나고 치킨집 부부를 만나고 하면서 더 확신해졌어요. 이 배우들이 현장에서 본인이 느꼈던 대로 원 없이 그냥 움직이고 말을 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그냥 난 잘 담아내는 거에만 일단 이번 영화는 그렇게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그렇게 하기 잘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럼 배우분들은 혹시 어떠셨을까요? 현장에서 이렇게 감독님과 소통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콘티 같은 이미지가 없이 말로 소통을 하면서 뭔가를 하셨을 텐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그 2달 동안 계속 연습으로 맞춰오던 것들도 있고 해서 저는 오히려 훨씬 편했어요. 너무 재밌게 했고 소통이 더 잘 되는 느낌이었어요. 네, 더 재밌었어요. 네, 좋았습니다. 어떠셨을까요? 네, 그게 아니라요. 콘티가 없었잖아요. 콘티가 없었어서 이렇게도 해봐 저렇게도 해봐 하시면서 정말 저 그 현장에서 원래 리허설 할 때도 좀 우주로서의 느낌을 갖게 되는데 현장에서 진짜 우주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천반죽 같은 아이 같은. 그래서 지수 양의 입새가 되게 좀 싫어했어요. 저. 소설 조금 약간 좀 거리 두려는 느낌 좀. 아니 괜찮으세요? 소설가예요. 근데 정말 그 인물로서 현장에서 존재할 수 있었던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혹시 관객분들께서도 질문이나 감상 나눠주실 거 있으실까요? 네. 저는 한번 그 프리미어 때 보고 거기 GV가 있어서 보았는데 그 영화가 거기 권익사 배우님 생일날 개봉을 해가지고 다른 영화에 비해서 아마 뜻깊은 영화가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제목의 미수가 영어로는 언노운인데 그 어차피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제목이라서 그 저는 그 지수의 그 이름을 넣어가지고
아름다움을 미술을 하는 지수 아니면 아름다운 지수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영화 제목을 뭐 다른 걸로 되었으면 됐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하는데 그 제목에서 근데 이 제목을 아니고 다른 제목으로 영화를 제목을 지은다면은 뭐 어울리는 제목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아, 네. 뭐 제목에 대한 해석은 관객분들의 그 마음이고요. 더 중요하고 그리고 다른 제목은 생각해보진 아직 못했어요. 처음부터 아예 제목을 정하고 시나리오를 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재밌는 제목을 생각나면 좋을 텐데 지금 글쎄요 뭐 없습니다. 제목이 너무나 잘 만든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축으로 지수와 우주의 세계가 하나 있고 또 치킨집 부부가 이렇게 등장하는 또 다른 세계가 이렇게 교차로 제시가 되는데 사실 이 두 세계가 마지막까지도 완전히 섞이지는 않으면서 종결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마지막에 선의 세계가 갑자기 이렇게 또 끼어들었을 때 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지수가 알지 못하던 또 다른 인물의 세계가 존재했고 사실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각각의 인물들이 완전히 같은 속도로 애도를 한다기보단 다 다른 속도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께서는 이 인물들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내기보다는 좀 다 각자의 영역을 좀 남기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사람이 뭐 동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세상을 떠난다는 건 정말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에요. 이게 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거기 또 그 직접적인 사람, 그 다음에 그거에 관여된 사람, 정말 여러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 뭐 정말 여러 사람들의 전체적으로 부재를 안고 상실감을 안는단 말이죠. 이 엄청 큰 세계, 한 우주가 사라지는 거여서 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정말 한 사람의 한 우주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거기에 가까이 놓여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그걸 조명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눠진 것 같아요. 네. 권익세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그 선혜와 함께 촬영하신 그 장면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선혜가 이제 총을 들고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세계에서 또 이렇게 사투를 벌이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약간의 거리감을 두고서 이렇게 가만히 응시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때는 좀 어떤 감정을 좀 많이 전달을 하려고 하셨는지. 되게 다양한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도 엄청 다양한 것들이 좀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슬펐습니다. 뭐 이렇게 뭔가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일단 좀 너무 놀란 게 좀 더 컸던 이게 제일 먼저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너무 다양한 생각 감정보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부터 해서 뭐 복합적으로 막 네. 감정이 충돌이 되는 네.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고 혹시 관객분들께서 또 질문이나 감상을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사실 이제 이 영화에서 또 이 영화를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하자면 이 영화는 지수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우주를 어떻게 그릴 것인지를 막막해 하다가 마지막에 또 우주의 얼굴을 그리면서 또 끝나는 영화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감독님께서는 이 정물화라는 기법을 오프닝에서부터 좀 제시를 하고 가셨던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떤 의미가 들어 있을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그림을 사용한 건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그 기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기억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더 이상 얼굴이 그려지지 않고 이 사람의 말투는 어땠지? 이 사람과의 추억이 흐려지고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고 그거에 대한 지수의 딜레마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업도 미술학원 강사로 정했던 이유 중에 그것도 되게 크게 있어요. 네.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는 또 우주와 함께 있는 집 장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상황을 이끌어가는 주체적으로 나오고 또 약간 우주에게 약간 잔소리도 이렇게 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려지는데 막상 또 미술학원에서 보면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보다 자기 주변에서 벌어진 상황을 좀 늦게 감지를 한다거나 약간은 방어적으로도 보이기도 하는데 이 두 차이를 좀 고민을 하면서 연기를 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니면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하셨는지. 뭐 차이를 둬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고 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지만 어쨌거나 집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상황이랑 내가 지금 생계를 위해서 미술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랑 그 상황과 그 상태 자체가 좀 달랐기 때문에 좀 연기가 그냥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랬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네,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지금 여기 주연 배우분들이 나와 계시긴 하지만 이제 영화를 보면 오늘 나오지 않으신 그 배우분들이 저희 뭐 일반 대중들 관객들한테 좀 더 친숙한 알려진 배우분들이 조금 몇 분 보여서 지금 배우분들은 뭐 오디션을 통해서나 아니면 사전에 염두에 두고 뭐 이렇게 캐스팅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기존에 조금 저희한테 일반적으로 더 알려진 배우분들은 캐스팅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박종환 배우 그 치킨집 사장님도 저희 산 영화 되게 많이 하시고 상업 영화도 간간히 잘 나오시고 제가 일단 박종환 배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인간이자 배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 쓰고 나서 뭐 그냥 이 배우가 해주면 너무 좋겠다 그 마음이 컸고요. 양조화 배우 그 치킨집 사장 그 부부 중에 양조화 배우는 제가 생각하는 그 나이대의 그 배우들 중에 연기를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잘하는 배우예요. 그래서 이인선이라는 인물이 되게 내면적으로 뭔가 울분이 차 있고 이걸 폭발하는 이런 연기를 정말 연기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영화에 정말 많이 거의 다 나오셨거든요. 예, 그래서 부탁을 드렸었고 민윤선 배우님은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연락처를 알아내서 연락을 주실 수 있냐. 근데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만나고 싶다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고 한번 만나자고 해서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어떻게든 막 얘기를 해서 촬영장까지 오게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그 장시영 배우님께서는 특히 이제 우주 역할을 또 맡으시면서 다른 배우분들과 또 좀 골고루 또 호흡을 맞춰 보셨던 것 같아요. 장면에서 혹시 뭐 어떤 현장에서의 차이나 아니면 배우분들과 또 호흡 맞추시면서 또 인상적인 기억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정말 냉정하게 말하자면 저는 거의 입새하고만 맞추고 마지막에 치킨집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종환 선배랑 조한 나랑 맞췄는데 정말 좋았죠.
근데 그 전 작에도 저 감독님 작품 전 것도 막 나와가지고 같이 좀 친해져 있는 상태였어가지고 편했어요 되게. 혹시 또 질문이나 감상, 네, 앞에 계신 관객분. 그 영화는 끝났지만요. 배우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기억나는 대사나 또 뭐 영화 촬영하시면서 뭐 에피소드 그런 거 아니면 이제 그리고 대사나 기억나는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으시면 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전 엄마. 아, 숲에서 엄마를 외치는 그 장면. 그거 감독님이 갑자기 시켰는데 저 정말 아, 정말 불어나와서 했어요. 이재련님 혹시. 저는 같이 옛날 회상씬 중에 그 씬들을 다 좋아하거든요. 그 다리 위 업고 달리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같이 저 어린이대 공원 가서 네 이게 그 열차에서 찍힌 사진인데 찍힌 영상 근데 그 씬들이 저는 제일 좋아요. 제일 봤을 때도 너무 제일 슬프고 제일 찍을 때도 너무너무 재밌게 찍었습니다. 영화에 보시면은 또 감독님께서 또 이런 좀 다양한 미장센적인 요소 활용하시면서 사운드도 되게 특이하게 음향 효과도 많이 쓰셨고, 그리고 이제 우주와 지수가 나누는 대화 중에 보면 이제 냄새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도 있는데 유독 이 미지수라는 작품에서 보면 감독님께서 뭔가 관객들의 감각적인 것들을 건드리는 장치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뭐 사운드든 아니면 어떤 편집을 할 때 좀 이렇게 잘게 분절을 한다거나 이런 기법을 좀 활용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건 제가 면지부가 생기는 게 이제 그 지수의 그 상상이라 해야 환상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토는 매너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하이퍼리얼리즘으로 영화를 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그런 식으로 가면 관객분들은 아무도 납득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영화를. 중간에 뭐 연배가 일어나고 카메라가 텔레비전에서 회상 장면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지수가 계속 온 집안을 다녀도 계속 그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 기억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지 하다가 계속 하나씩 찾았던 거고, 음악도 너무 다크하게 다운 시키기보다는 좀 언밸런스한 음악을 좀 찾으면서 조금 환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그 살인 그 장면을 너무 리얼하게 보지 않기를 원했어요, 저는. 예. 그렇습니다. 네. 계속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이 인물이 겪는 어떤 심리적인 상황들이 이론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특히 이제 이 죽은 누군가가 눈앞에 나타나는 어떤 설정 중에서도 감독님께서는 뭔가 거꾸로 죽은 인물이 누군가를 죽인다라는 설정을 넣으셨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로, 어떤 계기로 또 이런 내용이 만들어졌을까요? 뭐 저도 경험을 해봤고 보시는 관객분들도 경험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별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까지 같이 이별을 하는 거거든요. 예, 뭐 그게 꼭 연인과 이별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지수가 그거에 대해서도 좀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 왔던 시체로 나왔던 그 사람들이 그래서 같이 정말 친했던 친구이고 같이 유대를 너무 좋게 맺었던 또 우주의 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거는 지수가 지금 느끼는 그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는데 자기가 이렇게 끊어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네. 또
관객분들께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이제 이 감독님의 영화를 이렇게 쭉 보면서 감독님에게 사실 화장실이라는 공간은 또 어떤 의미일지가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유독 화장실에서 이제 죽음이 벌어진다거나 사실 현기증에서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봄날에서도 죽음은 아니지만 인물이 약간 상상을 하면서 이제 칼에 찔리는 그런 설정들이 있었는데 사실 화장실이라는 공간에서 인물이 계속해서 죽음을 맞는 그 이제 이미지를 봤을 때 이게 약간 실내 공간 중에서 다시 한번 이제 규격화되면서 좀 더 협소한 공간을 좀 활용을 하신 건가 이런 좀 막연한 추측을 해봤었는데 어떻게 화장실이라는 공간을 좀 자주 활용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화장실. 화장실은 방들과 다르잖아요. 예. 뭔가 독립되어 있는 느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 있고 거기에 또 물이 있고 뭔가 시체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저는 화장실이 사실 저한테 되게 장르적인 공간이에요. 예. 그래서 뭐 제 전작들은 또 화장실에서 죽어요. 황팔이라는 영화 찍었을 때 거기서는 화장실에서 시체를 썰어. 다 화장실에서 죽어요, 전부. 그러네요. 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무슨 기억이 있었는지 되짚어 보겠습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사실 그러면서 또 이제 인물들이 이렇게 화면 안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이제 굉장히 어떤 바깥으로 이제 어떤 몸부림을 친다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번 작품에서는 굉장히 무기력하기도 하고 좀 지쳐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혹은 감정을 억눌러야 되는 그런 뭐 인선 같은 경우 감정 오히려 누르고 현실을 좀 더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했고 그런데도 이제 인물이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도 굉장히 어떤 그 몸짓에서 느껴지는 에너지 같은 게 좀 저는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는 이제 배우님들과 또 현장에서 이런 서로 소통하시면서 뭔가 그런 몸짓 같은 것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 편인가요? 네, 많이 해요. 특히 반시훈 배우님이랑 많이 했어요. 어떻게 뭐 살을 좀 많이 빼라 일단. 네, 지금보다 한 10kg 이상 빠졌었대요. 네. 그리고 좀 약간 구부정하게 뭐 이런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에 좀 맞닿을 수 있게 배우분들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권입세 배우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는 지수 같은 좀 기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대장부 같은 게 있어요. 네, 약간 느낌이.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영화가 되게 저는 제일 뭐랄까 제 영화 중에서 좀 많이 순화되었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미지수가 제일 슬픈 영화예요. 예, 그 다른 영화들은 좀 뭐 불 같은 마음으로 찍었다면 이거는 너무 제가 꽝꽝 얼른 상태에서 찍은 영화여서 저는 제 영화를 이렇게 직접 보는데 힘든 게 이번 영화가 처음이에요. 예, 갑자기. 그러면 배우님들께서는 또 연기하시면서 좀 물론 감독님과 많은 소통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겠지만 좀 즉흥적으로 혹은 본인이 약간 캐릭터를 좀 어떻게 표현해야겠다 하면서 좀 많이 이렇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원래 좀 체격이 좋은 편이어서 그때 65kg까지 뺐거든요. 지금 80kg 정도 되는데 그리고 머리도 중구난방으로 더벅머리로 기르고 목소리도 되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지금 18살 때부터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제가 목소리도 10대 때부터 이래가지고 20대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래서 최대한 목소리도 애처럼 좀 하려고 노력했고 뭐 근데 되게 그러니까 좀 근데 제스처 이런 게 되게 좀 엉성하잖아요. 우주가 막 걸음걸이도 좀 그러고 그런 거 다 약간 노린 거예요.
그래도 그 인물로 보여줬으면 정말 다행이죠. 네. 아,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입세 배우님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좀 연습을 오래 하면서 계속 점점 그 편안해졌던 게 제일 저한테 좀 중요하기도 했고, 그리고 감독님께서도 지수로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부터 되게 좀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좀 있는 그대로를 그냥 상황이나 이 상태만 느끼려고 좀 했던 것 같아요. 뭐 복잡한 거를 좀 빼고 좀 막 얘가 이랬고 이래가지고 이랬는데 그래서 머릿속이 사실 이렇고 이런 거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좀 단순하게 상황에 좀 단순하게 네,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나 감상 나눠주세요. 저는 영화 내용은 아니고 이제 배우분하고 감독분에게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근데 영화 보고 이렇게 배우분 들어오실 때 제 반시윤 배우님 화면에서랑 그 체격이 몸이 너무 달라서 딱 들어올 때 제가 좀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듣기로 해병대 출신이라고 듣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몸이 너무 좋으셔서 혹시 개인적으로 운동 몸 유지하는 비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에도 뭐 10대 때부터 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운동법이나 유지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지, 그냥 개인적인 그런 질문하고, 감독님도 이제 아까 그 평소에 자주 가는 관악산이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마치 복장이 산에 다니시는 것 같은 그런 게,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산행을 즐기시는지 또 이렇게 약간 날렵해 보이셔서 등산 같은 거를 즐기시는지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이 좀 생겨서 네, 질문 드립니다. 저부터 갈까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운동해가지고 이거 킥복싱 얘기하시라고 하는데 아니, 원래 그 옛날에 그 캐나다에 있을 때 고등학교 그러니까 10학년 11학년 때 2년 동안 이제 선수를 했고, 근데 원래 그 타고난 DNA가 좀 이렇게 엽통 이런 게 크거든요. 그리고 근육도 잘 붙고. 근데 운동도 지금 일주일에 한 4, 5회 정도 좀 다시 이제 저 격투기 뭐 들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또 다시 하고 체력 열심히 관리하죠. 근데 이게 제가 좀 게이 역할에 좀 캐스팅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좀 감독님이 좀 이제 일주일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빼고 있어요. 좀 살짝 좀 샤프하게. 네네. 그 됐을까요? 또 딴 거 더 필요하신가요? 죄송합니다. 저는 반대로 반대예요, 체질이. 예, 그래서 살이 쪄본 적이 없어요. 그게 체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예, 산은 뭐 일주일에 2-3번. 예, 그냥 산책, 자연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영화 보면서 이제 또 아까 잠깐 로케이션 얘기를 했지만 사실 영화 안에서 등장하는 이런 소품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 누군가의 손때가 그대로 묻은 것 같은 그런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사실 한 사람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흔적이기 때문에 뭔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은데, 사실 여기 엔딩 크레딧에 또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이름 나오면서 영화에 나왔던 장소나 사물 같은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데 이 장면을 꼭 넣으시고 싶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냥 한 번 더 뭐 관객분들이 영화를 한 번 더 좀 상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는 관객분들이 그렇다고 한 번도 상쾌하지 않거든요. 그냥 제가 이 영화를 대하는
저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와주셨던 스태프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좀 소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 장소를 한 번 더 제가 보면서 영화가 이렇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뭉뚱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보면서 이제 앞에 나왔던 장면들을 좀 한번 떠올려보는 그런 장면이어가지고 질문을 드려봤었고, 이제 조금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배우분들과 또 감독님과 또 마지막으로 나누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번씩 나누시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비가 이렇게 오는데 정말 저기 울컥하면 아니고 지금 말문이 막혔어. 비도 오는데 이렇게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드리고 어떻게 보면 좀 난해할 수 있지만 또 이 안에 되게 의도 자체를 좀 순수하게 바라봐 주신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상하고 그런 짧은 시간을 가졌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좋은 평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이 미지수라는 영화가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저한테 너무너무 특별한 영화예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장편 개봉을 하는 영화이기도 하고, 지수라는 역할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나 마음이나 이런 애틋한 감정들을 느끼고 있는 게 나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 다른 사람들도 다 했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보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주변에 좋은 소문을 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많이 위로받고 또 많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것들 떠올리면서 위로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날씨가 비도 오고 제 친구들 마저 오늘 비 온다고 영화 안 봐준다고 하는데 친구들보다도 소중하신 분들이시네. 근데 여기 또 두 번째 봐주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 두 번째 보니까 더 좋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 처음 개봉한 장편작인데 이렇게 좋게 봐주시고 또 프라이빗한 질문들 이렇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짧은 질문 하나. 네. 배우님들하고 감독님 앞으로 뭐 작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차기작에 대한 계획을 예. 감독님이랑 함께하는 차기작이요? 아니 각 개인 차기작이요? 예. 전 아까 말씀드린 하나는 근데 제가 보통은 이제 다른 작품에서는 좀 더 이런 우주 같은 역할이 좀 많이 안 주니까 아무도 약간 바람둥이라든가 약간 깡패 막 이런 거 많이 시켜주시는데 좀 몇 개 있는데 그 제가 나오면 감사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행복만 기대하게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차기작 얘기를 좀 더 하실까요? 마무리를 독립영화 많이 그냥 열심히 이렇게 사부작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주세요. 그럼 오늘 이제 이상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함께해 주신 관객분들 감사드리고요. 주변에 또 좋은 감상들 많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